저희 이 전체적으로 이 생성형 AI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모든 분야에 걸쳐서 전부 다 적용이 되는 분야이기도 해요. 가장 현재 크게 문제가 되는 건 AI 시대에 들어와서 문제가 되는 건 일자리 때문인 거죠. 이제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져 있는 일자리들이 엄청나게 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뭐 없어진 것만큼 새로 생겨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그 사라진 일자리 대신 새로운 이제 시대에 맞는 일자리들이 늘상 다시 새로 생겨나는데 이거는 예전부터 아주 옛날부터 지금까지 시대가 계속 발전이 되어 오면서 이렇게 당연히 일자리가 사라지고 다시 생겨나고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는 이 시대를 살고 있어서 그런 거고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그래서 AI가 모든 일을 이렇게 다 하면 그러면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살아야 되냐라고 우리가 걱정을 하지만 실제로 사람이 그래도 할 만한 일은 이렇게 없어지는 게 8,300만 개인데 새로 생겨나는 일자리가 그러니까 이 AI 덕분에 새로 생겨나는 일자리가 이제 6,900만 개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는 이제 세계적인 공식 기관에서 조사해서 발표를 한 내용이에요.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살아갈 만한 그런 세상이 오지는 않는다는 거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빨간 글씨로 표현을 해 놓은 것들이 그래도 비교적 위험한 직군에 놓여져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저런 위험한 직군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는 안전한 직군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직군이었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뭐 창의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 특히나 이제 그랬었는데 지금은 창의적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가장 위험한 직군에 놓여 있는 상태예요. 이 AI가 그 일을 가장 잘해요. 그림을 그리는 일, 뭐 노래 부르고 작사 작곡하는 일을 일반 사람들이 전혀 할 수 없는 분야인데 그냥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노래 하나 뚝딱 만드는 거 가능하고 엄청나게 멋있는 그림 그리는 거 가능하고 이런 게 그냥 가능한 세상인 거예요. 그동안에는 너무나 안심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은 더 이상 안심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이제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우리가 이 최초에 지금 이제 2년 전에 그러고 보니 꼭 2년 전이네요. 꼭 2년 전에 챗GPT가 나오면서 일반 사람들한테 접해진 부분이 바로 우리가 가장 많이 들은 챗GPT예요. 지금도 사람들은 인공지능 하면 챗GPT만 있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챗GPT가 처음에 발표하기도 했고 그 처음에 발표를 했는데 실제로 그 기능이 너무나 놀라웠던 거죠. 너무나 놀라워서 아직까지도 그 명성이 끊이지 않고 지금까지도 계속 쭉 이어져 가고 있고 제가 보기에 이거는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계속 챗GPT가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 상황은 어느 정도는 계속 차지하고 갈 것 같은데 이 챗GPT 서비스를 인공지능 분류상 큰 분류로 이야기하면 LLM이라고 해요. LMM은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는 거고요. 라지 랭귀지 모델 처음에 생겨났을 때는 그랬는데 이것이 그 다음에 이제 더 발전이 돼서 LMM 서비스로 이제 현재는 LMM이 아니라 LMM인 상태예요, 지금은. 그래서 단순하게 처음에는 언어적인 부분만 처리가 가능했다면 이거는 지금 멀티모델이거든요. 그래서 멀티모델인 경우에는 예전에는 텍스트만 처리가 가능했다면 지금은 이미지, 파일, 소리 다 처리한다는 거예요. 이 챗GPT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라고 하는 말을 그냥 이렇게 말로 굳이 말로 길게 풀어서 쓰면 이렇게 되게 기다란 말이 되는데 제가 이렇게 색깔 지금 컬러만 다르게 쓰여놓은 말이 있어요. LLM으로 시작하는 것이어서 자연어 처리가 가능한 거고요. 자연어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자연어 처리가 된다라고 하는 건 사람이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번역기를 돌렸을 때 나오는 그 번역 예를 들어서 영어를 이렇게 집어넣고 이거를 한글로 번역을 해줘 그러면 누가 딱 봐도 아 이거 번역기 돌려서 나온 번역이구나라고 하는 느낌이 오잖아요. 근데 얘는 그런 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을 했구나가 아니라 이거 진짜 사람이 썼구나라고 하는 느낌이 드는 그런 자연어 처리가 되는 그런 이제 서비스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대로 여기 다 있죠. 사람처럼 실시간 대화를 할 수 있는 AI 대화형 에이전트라고 한마디로 정의를 하죠. 그리고 아주 방대한 양의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웬만한 모든 자료를 얘가 다 봤다라고 하는 것도 무방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모든 언론사, 모든 출판사 이렇게 텍스트 자료를 가지고 있는 모든 곳에서 챗GPT 만들어낸 회사 오픈 AI에 때로는 항의를 하기도 하죠. 너네들 우리 자료 가져가서 거기다 집어넣지 이렇게 얘기를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그거 안 넣는데 이렇게 말하면 그냥 그만이잖아. 그래서 계속 지금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소송이 걸리기도 하고 다른 회사들과 챗GPT를 만들어낸 오픈 AI라는 회사가 끊임없이 서로 너네 우리 자료 봤지 안 봤지 아니야 뭐 이러면서 끊임없이 이제 공식적으로 아예 소송이 걸려서 하고 있는 부분도 현재 되게 많이 있고 아직
해결은 나지 않고 있죠. 뭐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왜냐면 사실대로 말하지 않을 거니까 자기네가 뭘 봤는지 사실대로 얘기 안 하죠, 절대. 이제 그런 이제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 챗GPT라고 하는 것이 일반인들이 가장 이해하기 좋으려면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이거인 거예요. 이 기술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채팅하는 방식으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컴퓨터를 사용을 할 때는 정해져 있는 명령어의 규칙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 규칙대로 반드시 넣어줘야 얘가 정상적으로 무엇인가 작동을 해서 우리한테 무엇인가 결과를 주는데, 근데 이 챗GPT는 전혀 명령어 이런 거 없어 이거인 거예요. 그런 거 없고 네가 말하고 싶은 대로 아무렇게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거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GPT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제 사용하는 명령어가 그냥 알아서 말하는 것처럼 그냥 정해져 있는 게 없으니까 알아서 그냥 말하세요예요. 채팅하는 것처럼 명령을 내려서 그렇게 내리면 내가 원하는 거를 만들어서 줄게요 라고 하는 게 바로 챗 GPT인 거예요. 그러면 이 챗 GPT 가지고 사실은 챗 GPT뿐만이 아니라 생성형 AI를 제공하는 이런 모든 이런 서비스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을 굳이 이렇게 분류를 해 놓으면 이제 굳이 분류를 한번 해보면 분류해 놓는 것도 무리가 있을 만큼 안 되는 게 없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지만, 굳이 우리가 일상과 업무와 글쓰기에 대한 정도에서 이제 잘 보시면 거의 뭐 이 정도면 그냥 얘한테 그냥 사람 아무도 채용 안 하고 그냥 얘 가지고 얘 데리고 그냥 일을 하면 되겠다라고 싶을 정도로 이제 이게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분야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죠. 이렇게 이 AI라고 하는 거, 특히 챗GPT를 내가 필요한 대로 잘 사용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프롬프트라고 하는 거예요. 이 프롬프트라는 단어가 저는 굉장히 한 근 30 몇 년 만에 듣는 용어였던 것 같아요. 그 옛날에 컴퓨터 처음 배울 때 프롬프트를 들어봤고, 그 다음에 프롬프트를 들을 일이 없었죠. 이제 그걸 들을 일이 없이 살다가 어느 날 챗GPT가 나왔는데 프롬프트래. 어머나 어찌나 반가운지. 근데 되게 의미는 어쨌든 다르기는 하지만 이제 프롬프트라고 하는 건 내가 이 챗GPT에게 내가 하는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는 명령어라고 볼 수 있죠. 그 명령어인데 이 명령어가 정해져 있는 방식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1 더하기 1은 2야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그런 방식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하고 싶은 대로. 이제 그렇게 해주면은 돼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프롬프트를 만들어낼 때 어떻게 해야 프롬프트를 잘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래서 챗GPT를 배운다라고 하는 말은 곧 프롬프트를 잘 쓰는 방법을 배운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텍스트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 아닌 다른 생성형 AI 서비스도 모든 생성형 AI 서비스가 다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걸로 움직여요. 그래서 프롬프트를 잘 입력하는 거를 잘 배워두셔야 그래야 나머지 모든 생성형 AI 서비스를 다 잘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프롬프트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입력을 해줘야 잘 입력을 하는 거냐 하면, 프롬프트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누군가에게는 정말 더없이 좋은 결과물이 나오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이게 뭐지? 내가 하는 게 더 낫잖아?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의 결과물이 나오기도 해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아주 상세하고 세세하고 상세하게 써주셔야 되는데, 그 상세하게 아주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쓴다라고 하는 부분이 도대체 어디까지 쓰는 게 디테일하게 쓰는 거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마음속으로 내가 이런 것까지 써야 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상세하게 쓰시면 되세요. 물론 이제 우리가 뒤로 가면서 어떻게 이제 입력을 하는 건지는 우리가 하나씩 다 배워볼 건데요. 이제 그렇게 여기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입력을 하라라고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역할과 말하는 방식을 부여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보면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말하는구나,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말하는구나 라고 하는 느낌이 다 받으시죠. 사람들을 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그래서 그렇게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그 말 그대로 그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말하게 할 건지, 막 반말로 빈정거리면서 말하게 할 건지, 아니면 공손하게 부드러운 말투로 말하게 할 건지, 그거를 글자 그대로 제가 지금 말한 거 그대로 써서 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할을 부여한다라고 하는 건 내가 지금 요청하는 자료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역할을 맡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업, 그거를 지정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 챗GPT를 이용해서 블로그를 운영을 하는 걸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은 블로거죠. 그때 누군가는 파워블로거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파워블로거를 가려면 이제 그거는 한참 더 가야 되는 거고, 어쨌든 블로거예요. 그러면 너는 블로거야.
물론 그 앞에다가 이렇게 형용사를 써서 너는 파워블로거야 라고 하면 사실은 얘가 알아들을까요? 너는 파워블로거야 라고 말하면 얘 알아들을까요? 알아들을 것 같아요. 근데 알아들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파워블로거의 의미와 AI가 생각하는 파워블로거의 의미는 다를 수 있어요. 우리는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현재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용어를 그대로 얘한테 넣고 요청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햄버거 세트 이렇게. 우리는 햄버거 세트 말하면 뭔지 다 알죠. 뭔지 다 알지만 얘한테 햄버거 세트 그러면 얘는 뭐라고 알아들을까요? 햄버거만 엄청나게 많은 거. 이렇게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박자 생각해 보셔야지 되세요. 내가 얘한테 뭔가 요청을 할 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용어대로 넣으시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원래 정식적인 용어로 넣어 주셔야지 되세요. 그래서 내가 파워 블로거의 의미로 얘한테 넣어주고 싶으면 너는 최고의 블로거야 라고 넣어주셔야지 파워 블로거야 라고 지정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형용사 써 주시고 지정을 하고 그러니까 그 역할을 부여를 하고 그러면 블로거들이 어떤 방식으로 말을 하는지를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말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 말하는 방식을 부여를 해주고 이제 글 쓰는 걸 요청을 하시면 되고요. 자, 경우에 따라서 페르소나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페르소나라고 하는 용어가 보통의 사람들을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한테 내가 이 AI를 사용을 할 때 있어서 페르소나를 요청을 해서 내가 뭔가 만들어내야 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만약에 사업자가 어떤 소상공인이 만약에 이 챗GPT를 이용을 해. 그래서 요즘에 소상공인은 웬만하면 다 배달을 해주고 뭐 이런 거를 하잖아요. 사람들은 어딘가에 음식점도 그렇고 어딘가에 찾아갈 때 찾아가는 기준이 되는 게 리뷰라는 걸 보고 찾아가죠. 그 리뷰를 실제로 사람들이 이제 리뷰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실제로 쓴 게 아니라 대부분의 것들은 다 만들어져 있는 리뷰예요. 만들어져 있는 리뷰. 그러면 내가 그거를 이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치면 물론 내가 직접 이렇게 쓰는 거는 아니고 누군가한테 이게 정상적인 주문이었어라고 하는 거를 하게 해주려면 누군가한테 주문을 하게 시키고 그 사람이 이제 리뷰를 달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달아요. 근데 사람들이 리뷰를 잘 쓰는 게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요. 그러면 그거를 챗GPT한테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지정을 하는 거죠. 너는 뭐 21살짜리 뭐 대학생이야 라고 지정을 해주는 것이 바로 페르소나 지정을 하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이런 카페를 이용을 하고 이제 후기를 써줘라고 요청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사용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잘 요청을 하려면 필요한 게 때때로 필수적이기도 하고 뭐 요청하는 내용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전혀 필요가 없기도 하고 하는 것이 바로 하이퍼 패러미터라고 하는 거예요. 하이퍼 패러미터는 내가 글 자체에 조금 더 괜찮은 글을 받고 싶으면 무조건 지정을 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해당해요. 이제 글 자체에 괜찮은 글을 받으시려면 그래서 하이퍼 패러미터라고 하는 거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여러 가지를 다 하이퍼 패러미터로 지정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비교적 필수적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 거 저거 두 개. 그러니까 탑P라고 하는 것과 템퍼레이터 요거 두 개는 반드시 넣고 지정을 해주시면 좋을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 넣느냐? 이거는 우리가 뒤에 텍스트 자료를 요청하는 방법을 하면서 우리가 할 거예요. 되게 기다란 자료를 요청을 하거나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분석을 하도록 시켜주거나 할 때 그 내용이 되게 길다. 그러면 끊어서 요청을 하셔야 돼요. 여러 단계로 나누어서 요청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고유 명사는 고유한 그 나라의 언어로 넣어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리고 가장 틀리지 않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무엇이든 다 답하지 않아요. 무엇이든 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모르는 게 없어서 답변을 다 할 수는 있지만 몰라서 답변을 안 하는 건 아니고 답변을 거부하는 것 같은 경우 뭐 윤리적인 거에 어긋나는 그런 경우에 것을 요청을 했을 때는 답변을 거부를 하고 훈계까지 하죠. 우리한테 얘는 이제 그런 이상한 질문을 하면 이제 그런 부분들에 이제 조금 이제 강화돼서 점점 더 그 부분이 조금씩 더 강화되는 것 같아요. 챗GPT와 비슷한 서비스를 하는 그 LMM 서비스 중에 클로드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어요. 지금 이제 클로드도 꽤나 써보니 클로드도 정말 꽤나 괜찮은 서비스여서 저는 클로드에 가입하고 난 이후에는 챗GPT에 한 1대9 비율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챗GPT 한 번 들어가면 클로드를 9번 정도 들어가는 비율로 그렇게 들어갈 만큼
챗GPT보다 클로드가 답변을 진짜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두 개 비교해서 이제 어떻게 답변이 다른지도 하는 것도 제가 비교해서 보여드릴 건데, 클로드가 생겨난 것도 걔는 이 윤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클로드가 훨씬 더 세요. 얘한테, 챗GPT한테 그 사람이 이러이러한데 이 사람을 비난하는 글을 써줘 이렇게 쓰면 챗GPT는 쓴다는 거예요. 챗GPT는 쓰거든요. 근데 그 똑같이 클로드에 요청하잖아요. 그 클로드는 답변을 안 해요. 클로드는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그러니까 비평과 비난은 다른 거잖아요. 비평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비난하는 거는 클로드는 들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나기도 하고 답변 자체에 차이가 많이 나기도 하고 그래요. 여기에 있는 거를 지켜서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인데, 말은 참 쉽죠. 말은 이렇게 지키면 됩니다 라고 하는 건데, 말은 쉬운데 이거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적용해서 글을 요청을 해보면 생각보다 쉽지 않은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앞에 잠깐 나왔었던 하이퍼 패러미터라고 하는 거를 잠깐 한번 볼게요. 하이퍼 패러미터를 실제로 우리가 글을 요청할 때 쓰는 건 4개인데 밑에 있는 2가지 톤하고 라이팅 스타일은 앞에 뭐 톤 이퀄 뭐 이렇게 안 쓰셔도 되시고, 이 뒤에 단어들이 있잖아요. 단어들이 있는 이 단어 그대로 권위적으로 써줘. 뭐 빈정되게 써줘, 따뜻하게 써줘. 여기 있는 단어로 그냥 쓰시면 되세요. 첫 번째 있는 거, 두 번째 있는 거, 템퍼레이터와 타피 같은 경우도 물론 이것도 쭉 풀어가지고 템퍼레이터는, 그러니까 한글로 는, 이제 는 숫자 몇으로 해줘 이렇게 하셔도 되세요. 그렇게 해도 적용은 되는데, 굳이 그렇게 하면 너무 이상하다라기보다는 굳이 이제 이퀄로 쓰면 되는 걸 는 뭐뭐로 해줘 이렇게 길게 이렇게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는 이제 템퍼레이터 이퀄 숫자 몇. 그래서 그 숫자를 지정할 수 있는 숫자는 가장 작으면 0이고요. 가장 크면 1이에요. 대부분은 0점 몇 이렇게 지정하게 되고요. 그래서 내가 글을 특히 시 같은 걸 내가 만약에 써보고 싶다 그러면 1로 지정하고 하시면 되세요.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보통의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 표현들, 어휘, 표현, 단어 이런 거를 갖다가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되게 잘 쓰는 글이 나올 확률이 아니라 대부분 아주 잘 쓴 글이 나오죠. 이제 1로 지정을 하고 하시면. 자, 타피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타피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내가 더 글을 더 잘 쓰게 만들겠다. 근데 글을 더 잘 쓰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창의성을 발휘해서 쓰는 글인 경우에, 예를 들면 내가 소설을 쓴다든지 시를 써야 된다든지 뭐 에세이를 쓰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게 적용이 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논설문을 써야 돼. 뭐 이런 거 있어. 무슨 뭐에 대한 설명서를 써야 돼. 이런 거 쓰는 데 있어서 거기다가 창의력 발휘해가지고 쓰면 이제 난리 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경우에 따라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 수치 값을 지정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되게 이렇게 정제되어져 있는 비교적 딱딱한 글을 쓸 때는 저 숫자가 높아지면 안 돼요. 높아지면 그냥 막 산으로 가요. 그래서 밑에 있는 거 그대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럼 위에 보시면 아래는 2개, 톤이라고 하는 건 문장에 담긴 감정적인 분위기를 조절할 때 이 단어를 가지고 하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내용적인 측면을 조절을 할 때 라이팅 스타일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앞에 톤이나 라이팅 스타일이라는 글자 자체는 아예 안 넣으셔도 되시고요. 이게 여기에 있는 이 단어를 넣어주시면 되세요. 챗GPT에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제부터 들어가서 한번 자료를 요청을 해보는 걸 한번 해볼 건데, 제가 유료로 가입을 해오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유료로 다 가입해 오셨을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다행이에요. 이게 유료로 가입을 안 해오시면 무료로는 되게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아예 불가능한 것들도 많고요. 무료는 파일을 주는 것 자체가 아예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 해당하는 분야는 아예 해볼 수도 없고, 이미지 그리는 거 아예 안 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걸 하실 때는 유료 값을 충분히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한 달에 $20잖아요. 한 달에 $20면 내가 한 달에 외식 한 번 안 한다 셈 치고 이거를 유료 비용을 지불을 하시는 게, 그리고 내가 물론 나는 챗GPT를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써. 만약에 그렇다. 이제 그러면 아까운 마음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왕 돈 내고 사용하는 거 이제 가능하면 내가 무엇인가 할 때마다 이 챗GPT를 충분히 엄청나게 많이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니까 충분히 아깝지 않아요. 내가 이제 나중에 보면 이 정도가 되면 한 달에 내가 200만 원 내도 아깝지 않겠다 이런 마음이 드실 정도가 되실 수 있어요. 이게 실제로 그렇거든요. 그럼 이제 챗GPT를 우리가 들어갈 때 이렇게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뭐
네이버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구글로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어디로 들어가든 들어오셔서 제일 편하게 가시려면 검색하지 마시고 chatgpt.com이라고 주소를 아예 치세요. 주소를 치셔서 들어오시면 되시고요. 처음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 들어오시면 가입하는 화면이 당연히 먼저 나와요. 그래서 요 화면이 가입이 안 되어져 있을 때의 화면이고요. 오른쪽 위에 회원 가입 버튼 눌러서 회원 가입을 하시고 들어오셔야 이제 들어오시면 이렇게 로그인이 된 화면이죠. 로그인이 되고 유료로 되어져 있을 때 되는 화면이라서 왼쪽에 보면 내가 현재 지금까지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것이 보이는데 지금 현재 보시면 이 화면 안 보이죠. 이제 저 왼쪽에 있는 거 안 보이잖아요. 저 왼쪽 위에 보시면 네모난 버튼이 있어요. 사이드바라고 하는 거. 저 왼쪽에 보시면 이게 지금 닫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얘를 눌러서 열어주시면 이 왼쪽에 우리가 기존에 지금까지 봤었던 그 화면이 바로 여기에 이제 보여지고 있는 상태가 되시죠. 우리가 사용은 여기에다가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불과 한 달쯤 지금부터 한 달 정도쯤 된 것 같아요. 그 한 달쯤 전에 이 챗GPT가 또 업그레이드가 돼서 예전에는 전혀 없었던 버튼이에요. 뭐냐 하면 요거 이거 없었던 버튼이거든요. 이제 제가 지금까지 저게 나오기 이전에는 그래서 제가 이 강의 안에 그 내용을 지금 완전히 빼버렸어요. 지금 이제 저 기능은 그럼 뭐냐 하면 인터넷 검색 기능이 추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인터넷 검색 기능이 없었잖아요. 챗GPT가 그게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안 됐었던 기능이라서 제가 이 챗GPT는 검색이 아닙니다를 굉장히 강조해서 지금까지 강의했는데 그 내용을 훅 빼버려야 되죠 이제. 그래서 이제 아예 여기 이제 들어가 있어서 지금은 그래서 검색을 할 때 이제 검색 기능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다가 뭔가를 요청을 하면 인터넷 뒤져가지고 찾아서 해주기 때문에 실시간 처리가 지금은 가능하다라고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요청을 했었던 거대로 여기에다가 그냥 요청하면 그게 되느냐 그거는 아니고요. 내가 지금부터 요청하는 건 인터넷에서 검색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면 얘를 클릭하고 해야 돼요. 이렇게. 클릭을 하면 제가 변했잖아요. 예, 이렇게 하면 이제 인터넷도 뒤져가지고 같이 답변을 하게 돼요. 놔주면 먼저 눌러야 돼요. 네, 먼저 누르시는 거예요. 내가 쓰기 전에 먼저 눌러놓고 그리고 내가 여기에다가 뭔가 요청을 하는 거죠. 요청을 하면 그렇게 답변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꺼놓고 하면 기존대로 작동을 하게 되는 이제 상태가 돼요. 자, 이 화면에서 보시면 왼쪽에 있는 이 클립 그림 하나 있는 게 파일을 내가 얘한테 줄 수 있는 거고요. 이게 무료 버전에는 파일을 아예 못 주게 되어져 있어서 이제 파일을 줄 수가 있고 인터넷 검색 기능이 있고 오른쪽에 여기 보시면 얘한테 내가 말로 할 수 있는 기능이죠. 자, 요거 얘한테 이제 음성 모드로 바뀌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들은 내가 여기에다가 이제 메시지라고 하는 부분에 프롬프트 요청하는 그 방식에 맞추어서 내가 필요한 자료들을 얘한테 요청을 하면 결과를 받아서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챗GPT를 통해서 여기다가 무엇인가 자료를 엄청나게 많이 요청을 하다 보면 지금 제 거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이렇게 내용이 되게 많이 쌓이게 되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쌓이게 돼요. 요청을 해놨던 이 엄청나게 많은 이 리스트를 내가 지우지 않고 놔두면 그대로 있어요. 안 지워지고 있거든요. 있는데 내가 필요한 내용들이 내가 이거는 꼭 필요해. 만약에 꼭 필요해서 내가 이거를 저장을 해두고 싶으면 저장하는 기능이 있어요. 아카이브 기능이라고 하는데요. 해당하는 것을 눌러서 저장을 해 놓으실 수 있고 저장은 우리가 나중에 하면서 할 거니까요. 그리고 목소리를 선택할 수 있어요. 얘랑 실제로 대화할 수 있는데 목소리의 종류가 꽤 여러 개예요. 다 들어보시고 내가 가장 나는 이 목소리와 대화하는 게 제일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목소리를 선택을 해 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커스텀 인스트럭션이라고 해서 챗 GPT한테 나에 대해서 소개하는 부분, 나에 대해서 여기에 소개를 해 놓고 이제 들어오시면 위아래 두 가지를 쓸 수 있게 돼 있는데 위에는 나에 대한 소개를 쓰는 자리고 아래에 있는 건 챗GPT가 답변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답변을 했으면 좋겠는지 내가 챗GPT한테 원하는 거를 쓰는 자리예요. 근데 저게 되게 난감해요. 챗GPT가 어떻게 답변하는지 내가 챗GPT한테 원하는 거? 그게 난 챗GPT한테 원하는 거 없는데?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답변을 어떤 방식으로 답변을 했으면 좋겠는지를 이제 여기에 우리가 입력을 하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건 제가 써놓은 건데요. 각자 나에 대한 소개를 쓰는 거는 나에 대해서 뭔가 되게 길다랗게 상세하게 쓰시라는 게 아니라 그냥 표현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을 쓰시라는 거예요.
물론 내면적인 걸 쓰셔도 괜찮으세요. 여기 위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제 외부에서 보기에 내가 뭐 여자고 나이는 몇 살이고 어디에 살고 있고 직업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쓰시는 게 좋아요. 안 쓰시는 것보다는. 그러면 이제 요런 연령대 이런 사람들한테 맞추어서 무엇인가 물어봤을 때 거기에 맞는 답변으로 내보내 주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써주시는 게 더 좋은 내한테 필요한 자료. 이제 그거를 더 받으실 수 있다는 거고, 때때로 내가 요청하는 것 중에서 내가 여기에다가 이제 저 인스트럭션 나에 대한 소개를 써놓는 거와는 상관이 없이 그냥 답변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 커스텀 인스트럭션은 무시하고 답변해라고 먼저 깔아주는 거예요. 내가 뭔가 이제 이 프롬프트를 입력을 할 때 그러면 그거 싹 다 무시하고 그냥 아예 나는 내가 너를 언제 봤냐, 나는 너랑 나랑 오늘 처음 봤어로 가는 거예요. 얘랑.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다 얘가 기억하고 있어요. 챗GPT를 폰에서 사용하려면 앱을 설치를 당연히 하셔야 되는데 그 앱을 설치하시라고 하면 다 그냥 거의 100% 이상한 앱을 설치를 해가지고 오세요. 네. 무조건 대부분의 분들이 그러시잖아요. 이제 여기 이제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 들어가셔서 챗GPT라고 검색하면 진짜 신기하게 다른 게 위에 올라와 있어요. 저 진짜 챗GPT가 아닌 다른 게 위에 있는 걸 그냥 보지도 않고 그냥 맨 위에 있는 걸 이렇게 눌러가지고 설치를 하시거든요. 근데 잘 보시면 이게 얘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아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예 이제 이렇게 이미지 갖다 놓고 여기 보시면 저는 이제 설치되어 있으니까 여기 설치됨이라고 나오는 거고, 설치가 안 되어져 있을 때 이 챗GPT라고 하는 거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오픈 AI라고 써 있어요. 네. 그래서 챗GPT를 만드는 회사가 오픈 AI예요. 그래서 오픈 AI라고 써 있는 거 확인을 하시고 설치를 하셔야 되고, 이 위에 있는 거 보면 여기에 챗GPT라고 써 있기는 하지만 밑에 있는 글씨가 전혀 다른 회사잖아요. 다른 회사라서. 그리고 이미지도 거의 아주 교묘하게 비슷해요. 모든 이미지가 여기 나온 게 얘뿐만이 아니라 이 밑에 내려가면 더 있어요. 더 있는 모든 이미지가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가 챗GPT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무조건 처음에 나오는 거 그냥 설치하는 거지. 그러면 저거는 돈도 더 비싸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챗GPT가 2만 원이라고 안 했어요? 근데 왜 거의 뭐 얼마? 9만 얼마를 냈다시는 분도 있고 계속 다 이상한 거 설치하셔서 그런 거예요. 음성으로 하는 거를 눌러주시면 그 음성으로 하는 건 요거서도 여기서 보시면 요거요. 자, 마이크 그림이 있잖아요. 여기에요. 이 마이크 그림이 있는 걸 누르시면 안 되세요. 그게 음성 기능이 아니에요. 요거 마이크 그림이 있는 거. 이게 아니라 그 옆쪽에 이렇게 이제 소리 높낮이 표시가 돼 있는 동그라미 그림이 있잖아요. 그거 누르셔야 얘랑 대화하는 게 가능한 거예요. 파란색 표시가 나와야. 요것도 얼마 전에 업그레이드 돼서 이렇게 바뀐 거고요. 자, 그러면 챗GPT로 잠깐 한번 이렇게 가셔서 커스텀 인스트럭션 입력하는 부분, 이 옆에 있는 사이드바로 한번 잠깐 이렇게 이거 누르면 이제 이렇게 꺼내졌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그러거든요. 화면 아래로 내려가 볼게요. 왼쪽 아래. 저 왼쪽 아래. 우리 이렇게 동그라미 프로필 표시 있는 거 있죠. 네, 이렇게 떠서 윗부분에 나에 대한 소개, 아랫부분에 챗GPT가 답변을 어떤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는지 원하는 거를 여기다 쓰는 건데요. 쓰시고 저장하시는데 각각 1500자 이내로 영문으로 쓰셔야지 되세요. 그러면 그거를 커스텀 인스트럭션에 그 밑에 얘가 뭐라고 나한테 답변했으면 좋겠는지 내가 얘한테 요청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써놓으시면 되죠. 이제. 그래 이 시프트 엔터를 이제 보세요. 이제 볼게요. 여기에다가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볼게요. 맛있는 커피를 타는 방법이 궁금해라고 이렇게 하고 내가 엔터를 치면 그 이 방법을 알려주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 내가 아직 할 말이 안 끝났어. 내가 뭔가를 더 쓸 거야. 그럴 때 쉬프트 엔터를 친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시프트 누르고 그냥 엔터를 치면 네네. 그냥 그 줄바꿈이 되는 거예요. 줄바꿈 할 때 그냥 엔터 치면 먼저 답변을 하니까 네, 올라가 버리니까. 아직 내 질문 안 끝났어 이 얘기지. 네네. 네, 그래서 쉬프트 엔터 하고 이제 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또 쉬프트 엔터 하고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리고 다 하면 이제 마지막에 엔터를 쳐주시면 되시죠.